피트니스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몸짱이나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운동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재활을 목적으로 피트니스에 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무릎 수술이나 어깨 수술처럼 정형외과적 수술을 받은 분들이 많은 편이고, 그 중에는 내분비 질환이 있으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당뇨로 오신 분이 PT를 원하실 때 트레이너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분당 재활운동센터 노상혁 FTC입니다. 당뇨병의 치료에 있어서 운동요법은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당뇨 관리를 위해서는 식이요법, 운동요법, 그리고 약물요법의 병행이 필요합니다. 운동요법은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고요. 병원에서도 당뇨 관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부분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당뇨 환자분께 운동하시라고 할 거고, 그럼 그분들은 피트니스로 오시겠죠. 하지만 트레이너가 당뇨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 당뇨병을 가지고 계신 회원을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고, 다른 트레이너한테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몸짱이나 다이어트를 목표로 운동을 오신 분보다는 당뇨로 트레이닝을 받고 관리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훨씬 니즈가 강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트레이너분들이 당뇨에 대해 알고 있다면 여러분의 좋은 고객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트레이너분들이 당뇨 환자분을 만났을 때 꼭 알아야 하고 해둬야 할 일을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원분의 병력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당뇨라는 것을 말 안 하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께 혹시 지금 앓고 계신 병이 있는지, 혹은 약을 드시고 계신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환자분과 운동을 했을 때 사고에 대해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당뇨라면 환자분이 평소와 다른 식습관, 혹은 과도한 다이어트 식단, 혹은 약 복용 후 과도한 운동 후 급성 저혈당이 올 수 있거든요. 이때 저혈압으로 착각하고 잠깐 앉아서 쉬시라고 한다거나 운동을 더 시키면 저혈당 쇼크로 큰일이 날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 상황도 있을 수 있죠. 기립성 저혈압인데 저혈당인 줄 알고 사탕을 먹인다거나, 모두 잘못된 처치입니다. 그러니까 꼭 환자분의 병력을 확인하고 수업 전 병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수업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환자분이 당뇨를 가지고 계시다면 추가로 혈당과 드시고 계시는 약, 이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먼저 당뇨에 해당하는 수치를 알려드릴게요. 보통 당뇨를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공복시혈당, 식후혈당, 당화혈색소, 이 세 가지거든요. 먼저 공복시혈당은 126 이상이면 당뇨입니다. 두 번째, 당화혈색소입니다. 6.5 이상이면 당뇨에 해당되고요. 마지막으로 식후혈당은 200 이상이면 당뇨에 해당이 됩니다. 회원분의 혈당이 지금 이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약도 확인하시고 운동 전 식사를 언제 하셨는지, 약은 무엇을 드시고 계신지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식사를 하신 지 꽤 되셨거나 운동 직전 혈당이 100에서 80 사이라면 저혈당에 대비하셔야 하는데요. 빵 한 조각 혹은 비스킷을 드시고 운동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당뇨 환자분이 드시는 약은 기전이 다 다릅니다. 어떤 약은 상대적으로 저혈당에 부작용이 적은 것도 있고요. 이 부분은 여기서 너무 길게 설명하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제일 중요한 약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를 가지고 계신 회원분 중에 어떤 분은 본인이 드시고 계신 약을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때 트레이너분은 혹시 약이 땅콩 모형처럼 생긴 약이에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으십니다. 만약 환자분이 그렇다고 하거나, 혹은 아마릴정, 디아릴정, 파스틱정, 노보넘정, 이런 약들을 드시고 계시다면 저혈당에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약들은 기본적으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약이거든요. 복용용법에 맞게 드시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운동 전에 먹고 왔다고 하시는 분은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인슐린 주사를 맞고 계셔도 똑같이 주의하셔야 합니다. 약에 대한 얘기는 기회가 되면 다시 할 수도 있는데요. 땅콩처럼 생긴 약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당뇨병을 가지고 계신 분은 자가혈당 측정기를 가지고 계신 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 초기 평가 시 운동 전 30분, 60분, 끝나고 15분 후에 혈당을 체크하시거나 운동 중간중간에 강도를 변화시킬 때도 운동 후 혈당을 측정하셔서 어느 정도 운동이 환자분께 무리가 가지 않는지를 설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혈당 증상은 맥박이 빨라짐, 어지러움, 식은땀 등등이 있습니다. 회원분께서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면 사탕을 지참하셨다가 운동을 잠깐 쉬시면서 사탕을 들이셔야 합니다. 절대 조금 더 혹은 정신력 하시면 안 되고요. 회원분의 상태를 잘 관리하면서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당뇨가 있으신 회원분이라면 운동의 첫 번째 목적은 건강입니다. 아무리 회원분이 몸짱이 되고 싶다고 하셔도 보조제에 따라 혈당을 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하지 않다면 보조제를 추천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당뇨 환자분이 운동을 할 때 주의사항은 매우 많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은 5가지만 말씀드렸고요. 기회가 되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당뇨병을 가지신 분이 회원 상담을 오셨을 때 트레이너분이 알아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당뇨를 가지신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숙지하고 회원분을 관리하신다면 좋은 트레이너가 되실 것입니다. 이상 분당 재활운동센터 노상혁 FTC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